2012년 11월 라스베이거스의 팔라조 호텔 스위트룸.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가 심장을 때리고 최고급 크리스탈 샴페인 수백 병이 기차 놀이하듯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광란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는 헐리우드 배우도 석유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통통한 볼살에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띤 31살의 말레이시아 청년 조 로우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낄낄거리고 있었고,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조 로우는 그날 밤 카지노 칩으로만 수십억 원을 뿌렸습니다. 10분 만에 2억 원을 잃고도 껌값이네라며 웃어넘기는 이 남자.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동양인 뚱보는 대체 정체가 뭐야? 아시아의 왕자님인가? 하지만 그들이 마시고 있는 샴페인이 사실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고열을 짠 피눈물이었다는 사실을 그 파티장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조 로우, 본명 로텍조. 그는 사실 왕족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페낭 섬의 꽤 부유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재벌급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돈보다 더 무서운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 냄새를 맡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명문 사립학교 해로 스쿨과 미국 와튼 스쿨을 다니며 치밀하게 자신의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유학 시절 그는 부모님에게 받은 학비와 용돈을 몽땅 털어 초호화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나 말레이시아 왕자랑 친해라고 뻥을 치고 하루 저녁 술값으로 4천만 원을 긁어버리는 시기였죠. 그는 알았습니다. 부자들은 진짜 돈 많은 놈을 의심하지 않는다. 돈을 물 쓰듯 쓰면 알아서 기어온다. 이 대담한 사기극은 적중했습니다. 중동의 왕족들과 미국의 거물들이 이 통 큰 아시아 친구에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운명의 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황금 동아주를 만납니다. 바로 리자 아지즈였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이자 훗날 총리가 되는 나집 라작의 의부사들이었죠. 리자는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영화를 좋아하고 화려한 삶을 동경했습니다. 조 로우는 뱀처럼 그의 욕망을 파고들었습니다. 리자 형은 이런 시시한 데서 놀 사람이 아니야. 내가 형을 헐리우드의 왕으로 만들어줄게. 우리 엄마 아빠가 총리 되시면 나라 돈 좀 굴려서 큰 판 한번 벌려보자고. 2009년 나집 라작이 마침내 말레이시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조 로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나집 총리에게 접근해 악마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총리님, 말레이시아의 석유와 자원을 담보로 국부펀드를 만듭시다. 이름은 1MDB1 말레이시아 개발 유한회사. 겉으로는 나라 경제를 살리는 척하고 뒤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대한 지갑을 만드는 겁니다. 나집 총리는 이 달콤한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조 로우는 공식 직함 하나 없이 오로지 총리의 비선 실세로서 이 거대한 펀드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은행 골드만삭스가 여기에 가담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수천억 원의 수수료를 챙겨주는 대가로 1MDB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으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무려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 자, 이제 쇼타임이다. 조 로우의 손에 5조 원이라는 눈먼 돈이 들어왔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한 뒤 자신의 개인 통장에 꽂아 넣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가난한 어부들이 평생 물고기를 잡아도 만져보지 못할 그 돈은 이제 조 로우의 호화 요트와 샴페인, 그리고 헐리우드 여배우들의 핸드백을 사는데 쓰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야흐로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뻔뻔한 도둑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가능하게 해준 조이, 리즈, 그리고 조 로우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2014년 1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제7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나무주연상을 받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수상소감에서 낯선 동양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조 로우였습니다. TV를 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조 로우가 누구야? 디카프리오가 형님 브러더이라고 부를 정도면 대단한 거물인가 본데. 네, 그는 거물이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업가가 아니라 남의 나라 곳간을 털어온 도둑들의 왕이었죠. 이 장면은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입니다. 디카프리오가 상을 받은 영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어 마약과 섹스 파티를 벌이는 월가의 타락한 브로커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드는데 들어간 제작비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이 전부 조 로우의 주머니,
아니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범죄 영화를 찍기 위해 진짜 범죄 자금이 투입된 그야말로 현실이 영화를 압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리우드는 처음에 이 영화 제작을 꺼렸습니다.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 흥행이 불투명했거든요. 투자가 막혀 전전긍긍하던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과 디카프리오 앞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게 바로 조 로우였습니다. 그는 제작사 레드 그레나이트를 세우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0억 원짜리 수표를 던졌습니다. 할리우드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는 돈 냄새만 난다면 악마의 돈이라도 성수처럼 받아 마시는 곳이니까요. 조 로우는 돈으로 할리우드의 인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던 백인 주류 사회, 그것도 최상류층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돈지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당시 톱 모델이자 올랜도 블룸의 전 아내였던 미란다 커에게 꽂혔습니다.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발렌타인데이에 9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뉴욕 아파트에는 투명한 크리스털로 만든 1억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넣어줬습니다. 미란다 커는 조 로우의 재력에 반해 그와 비밀 데이트를 즐겼고, 조 로우는 친구들에게 내가 란제리 모델을 꼬셨다며 으스대고 다녔습니다. 그의 파티는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도 울고 갈 수준이었습니다. 칸 영화제 기간에는 프랑스 남부 해변에 초호화 요트 토파즈를 띄웠습니다. 이 요트는 만수르 소유인데 조 로우가 일주일에 50억 원을 주고 빌린 것이었죠. 요트 위에는 제이미 폭스, 엘리샤 키스 같은 팝스타들이 공연을 하고 샴페인은 말 그대로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페리스 힐튼과는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돌며 도박을 즐겼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바카라 테이블에서 조 로우는 한 판에 5억 원씩 베팅했습니다. 10분 만에 20억 원을 잃고도 그는 어차피 내 돈 아닌데 뭐라는 표정으로 웨이터에게 팁으로 1억 원짜리 칩을 던져줬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썼을까요? 단순히 쾌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콤플렉스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뚱뚱하고 존재감 없던 소년이 돈이라는 마법 지팡이 하나로 백인들의 우상이 되고 세계적인 스타들을 줄 세우는 그 짜릿한 지배감. 그는 자신이 위대한 개츠비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개츠비는 사랑을 위해 돈을 썼지만 조 로우는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훔친 돈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국영펀드 1MDB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서민들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총리 나집 라작은 경제가 어렵다며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했습니다. 정작 자신과 조 로우는 그 국민들의 돈으로 헐리우드 배우들과 어울리며 50만 원짜리 트러플 피자를 먹고 있었으면서 말이죠. 이 화려한 사기극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조 로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큰손이자 할리우드의 기부 천사, 그리고 아시아의 재벌 3세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밝히는 법. 이 거대한 모래성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가 총리 부인에게 바친 핑크 다이아몬드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9월 뉴욕의 한 최고급 보석상 VIP 룸.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불만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한껏 부풀린 사자갈기 같은 헤어스타일, 온몸을 휘감은 명품, 그리고 탐욕스러운 눈빛. 그녀는 바로 말레이시아 총리 나집 라작의 부인 로스마 만소르였습니다. 그녀는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를 능가하는 사치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의 쇼핑 리스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이 색깔별로 272개나 있었고, 그녀가 한번 쇼핑을 다녀오면 전용기 화물칸이 꽉 차서 수행원들의 짐을 실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무릎을 꿇고 보석을 대령하는 남자, 바로 조 로우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여왕을 만족시켜야만 자신의 사기극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요. 조 로우는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무려 22캐럿짜리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가격은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로스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 조, 정말 아름다워. 넌 내 아들보다 낫구나. 그녀는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300억 원을 목에 걸고 거울을 보며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 목걸이 하나면 말레이시아의 빈민가 아이들 수만 명에게 1년 동안 밥을 먹일 수 있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그저 오늘 기분을 좋게 해줄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폭로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밝힌다고 했던가요? 조 로우와 함께 일하던 스위스 은행의 한 직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탐사보도 기자 클레어 루켓을 브라운이 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사라왁 리포트라는 매체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IMDb의 돈 수조 원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돈이 조 로우와 총리 일가의 사치품 구매에 쓰였다. 처음에 나집 총리와 조 로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가짜뉴스를 퍼뜨려. 다 고소해버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언론을 통제하고 검찰총장까지 갈아치우며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결정적인 핵폭탄이 터집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 WSJ의 일면 톱 기사로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총리의 개인 계좌에서 발견된 7억 달러 약 7천억 원의 정체. 기사는 구체적이고 잔인했습니다. IMDb에서 빠져나온 돈이 유령 회사를 거쳐 나집 총리의 개인 계좌로 7천억 원이나 입금된 내역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고를 자신의 지갑처럼 썼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란 티셔츠를 입은 수만 명의 시위대가 나집은 물러나라. 도둑들을 잡아라. 라고 외치며 쿠알라룸푸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집 총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조 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봐, 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다 알아서 한다며. 조 로우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고난 사기꾼답게 뻔뻔한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총리님 걱정 마세요. 그 돈은 훔친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 준 기부금이라고 하십시오. 이슬람 형제국으로서 총리님을 지지해서 보낸 정치 후원금이라고요. 세상에 7천억 원을 개인에게 기부하는 왕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던 개도 안 믿을 변명이었지만 나집 총리는 그 거짓말을 동아줄처럼 잡았습니다. 그는 방송에 나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 1원도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우디 왕가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말레이시아 내부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조 로우가 훔친 돈을 세탁하기 위해 미국 은행을 이용했고 미국 부동산을 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FBI 연방수사국과 법무부 DOJ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사상 최대의 도둑 통치 K의 리피티오CR ACY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FBI 요원들이 조 로우가 샀던 뉴욕의 펜트하우스, 비벌리힐스의 저택, 그리고 미란다 커에게 줬던 다이아몬드까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훔친 돈으로 만든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제작사까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살던 조 로우가 진짜 영화 속 범죄자처럼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조 로우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미국이 나서면 답이 없다. 그는 자신의 화려했던 인맥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형, 동생 하며 지내던 할리우드 스타들은 조 로우의 전화를 피했고 파티에 왔던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 잘 몰라요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란다 커는 겁에 질려 90억 원짜리 보석들을 FBI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디카프리오 역시 피카소 그림과 말론 브란도의 오스카 트로피조 로우가 선물한 거를 토해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의 조명은 꺼졌고 남은 것은 막대한 빚과 수갑뿐이었습니다. 나집 총리는 권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로스마 여사는 자신이 사모은 200개의 에르메스 가방이 압류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 조 로우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겁하게도 자신을 믿어준 파트너들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2018년 5월 9일 말레이시아의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60년 넘게 장기 집권해온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집 라작 총리가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투표함에서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나집 총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보았고 그의 부인 로스마 여사는 짐을 쌀 시간조차 없이 들이닥친 경찰들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어진 경찰의 압수수색 장면은 전 세계 토픽감이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최고급 아파트 파빌리온 레지던스. 경찰들이 쇼핑카트를 줄줄이 밀고 나오는데 그 카트에는 주황색 에르메스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무려 284개의 에르메스 버킨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가방값만 15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행용 캐리어 72개가 발견됐는데 열어보니 옷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금괴,
그리고 현금 뭉치가 꽉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금 개수기 22대를 동원해 사흘 밤낮을 새어가며 돈을 셌는데 기계가 과열돼서 고장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압수된 물품 가액만 총 3천억 원. 한 개인의 집에서 나온 현금과 보석이라고는 믿기 힘든 그야말로 탐욕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 조로우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낌새를 채고 유령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졌지만 그는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포위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3천억 원짜리 초호화 요트 이코니미티 평온호를 타고 인도네시아 발리 섬으로 도망쳤습니다. FBI와 인도네시아 경찰이 요트를 급습해 압류했지만 조로우는 이미 다른 배를 타고 공해상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세인트 키츠 네비스, 키프로스 같은 섬나라들의 시민권을 돈으로 사서 여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고 성형수술로 얼굴까지 바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치 영화 페이스 오프처럼 말이죠. 현재 조로우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유력한 설은 중국 상하이의 디즈니랜드 근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밤마다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파티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변호인단을 통해 미국 법무부와 딜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 일부 약 1조 원어치를 내놓을게. 대신 내 죄는 묻지 마. 돈이면 다 된다는 그의 사고방식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7억 달러 약 8천억 원 상당의 자산을 미국 정부에 넘기는 조건으로 일부 소송을 무마시켰습니다. 훔친 돈의 일부만 돌려주고 자유를 산 셈입니다. 결국 감옥에 간 것은 나집 총리 부부뿐이었습니다. 나집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지만 조로우는 여전히 잡히지 않은 채 어딘가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봐, 멍청한 건 너희들이야. 돈이 권력이고 돈이 곧법이야.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남겨진 말레이시아 국민들입니다. 조로우와 나집 일당이 탕진한 5조 원은 고스란히 국가 부채가 되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줄여야 했습니다. 조로우가 미란다 커에게 선물한 다이아몬드 값, 디카프리오와 도박판에서 날린 칩값, 그 모든 비용을 지금 말레이시아의 가난한 서민들이 그리고 태어날 아이들이 대신 갚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권선징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동화가 아니니까요. 조로우는 우리에게 아주 씁쓸하고도 잔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사기꾼이 권력과 결탁하면 나라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도 있다. 여러분,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제2, 제3의 조로우가 화려한 명함을 들고 여러분에게 접근할지 모릅니다. 쉽게 돈 벌게 해줄게. 나만 믿어. 그 달콤한 속삭임 뒤에 숨겨진 악마의 미소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준비한 희대의 금융 사기극 조로우와 1MDB 스캔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통장은 안녕하시길 바랍니다.